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킥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예전에는 그 졸업식을 하면 보통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많이 먹는데요. 네. 오늘 네 번째 졸업식 어김없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또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오전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중에 7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했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도 중국 시장이 안 빠지고 홍콩도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매수가 유지가 됐었어요. 되다가 11시 50분 정도부터 중국 시장, 특히 상해 시장이 갑자기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 버티다가 선물을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7천억까지 갔던 거를 거의 3천억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이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거의 다 밀려버리는, 좀 아쉬운 그런 날인데요. 오늘도 홍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홍콩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해 시장만 빠졌는데 오늘 상해 시장에 하락한 종목들을 보니까 뭐 인더스트리, 뭐 화학 종목, 뭐 이런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그 외에 전통적인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은 좀 빠졌다. 근데 저는 은행 쪽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은행 쪽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해 시장이 밀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도 밀렸고 그리고 미국 선물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중국 시장의 흐름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빠졌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는데 미국의 그 리츠 부동산 리츠 쪽 그쪽 다우존스 그쪽은 지금 이틀 연속 조금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약간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금리를 인상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통화국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통화가 뭐 첫 번째 달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면 그 10대 통화국 안에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제로 금리에서 0.25% 금리를 올렸다. 네. 앞으로 한 1% 정도 계속 더 올릴 거다. 라는 그런 의미,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암호화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것들은 뭐 일단 시장에 안 좋은 것들이죠. 네. 오늘 중국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중국 시장이 우리가 흔히 투자하고 있는 ETF라든지 아니면 펀드가 CSI 300이라고 해서 상해 시장과 선전 시장의 이 주요 300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로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빠졌는데 나머지 중소형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들은 외국인은 투자가 안 된다. 네. 중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다. 네. 1조 위안을 돌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좀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럼 그 CSI를 매도해서 이렇게 빠지게 한 거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지금 그쪽을 매수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흐름이 좋다가 이렇게 밀려버렸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선물을 7천원까지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쭉 하다가 기관은 선물을 주니까 이게 다시 매수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종가에서 한 1,500억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매도를 하다가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은 턴을 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한 업종은 전기전자하고 그리고 화학, 배터리 쪽입니다.
오늘 뭐 배터리 쪽만, 2차 전지 쪽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BMW도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예,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호재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테슬라 때문에 LNF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리포트에다 써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오르는 것만 계속 올라간다. 신흥 SEC. 그리고 오늘 후반에 후성도 갑자기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후성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뭐 동아산업 이런 것도 올랐고,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뭐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좋은 모양이고, SKC 같은 경우도 뭐 2025년에 기업 가치를 30조 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뭐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다 투자를 하니까 뭐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네, 많이 올랐는데,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쪽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네. D램 가격이 빠진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니까 계속 그쪽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다. 좀 상당히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환율을 보면은 외국인은 매수할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기관 쪽에서는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까지도 매수를 했는데 좀 기관 쪽에서 따라주지 않는 게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나오는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일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중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오늘도 헝다 때문에 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중국 정부에서 나온 그런 뉴스는 중국이 지방 정부에다가 헝다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 계좌를 만들었다라고, 이미 그게 만든 게 뭐 8월 달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헝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오피스텔,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그 건물, 분양금을 받았으면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데만 돈을 쓰게끔 그 돈을 특별관리 계좌에다 따로 빼서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헝다가 망하는 거랑 상관없이 지금 헝다가 하고 있는 개인들의 이 주택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헝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뭐 헝다 자동차, 네, 이게 뭐, 새로운 증시에 상장하는 거를 포기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뭐 그게 빠졌더라도 홍콩 시장은 오전에는 좀 올랐었거든요. 오르다가 지금 밀렸는데, 뭐 그런 흐름이었다. 근데 뭐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리고 상해가 빠지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쪽이 이번 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지금 목요일 날 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가는데, 하원 민주당 의장이 공화당이 너무 협조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하고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하고, 그리고 부채한도 증액 유예하는 거, 그거 세 가지를 할 건데 예산 조정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한 명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공화당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 되면 이제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현금의 소지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셧다운에 들어갈 거다. 네. 원래 지금 그 공화당이 상원을 지금 계속 장악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게 집권당이 민주당이냐 아니면 공화당이냐, 트럼프였을 때는 거의 이런 잡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같은 공화당이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협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 그거를 장악하고 있을 때 오바마 정권 때도 셧다운이 있었고, 뭐 월급을 계속 못 주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 운용사에서는 이번에는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셧다운은 이제 그 시장에서 크게 악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지금 당연히 시장은 안 한다고 보는 거고, 네.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할 수도 있다. 저는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아마 그 이번 정권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전체는 민주당이 이게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협화음을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채권 금리를 조절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아마 조금 통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제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프레드가 다시 장단기 금리 차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네. 이게 벌어지면 괜찮거든요. 네. 뭐 오늘은 일단 뭐 시장이 좀 아쉽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여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분이 댓글에다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심증이 뭐냐, 연준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다른 전문가들은 과연 그 얘기를 알고 있는지, 네. 그것도 좀 의문인데 연준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옛날 같은 경우 이론상으로는 경제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 경제를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연준의 손아귀에 있다. 예, 연준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의 부채는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사고가 터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불협화음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디폴트가 되니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절을 연준이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왜 간접 선거인가? 이것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간접 선거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거를 어떤 그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큰 그 충격 이런 거를 지금 미국 시장은 겪으면 안 되거든요. 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그런 정책을 쓴 이유는 달러의 전 세계 경제가 중독되게 만든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없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창고에 재기 시작을 했죠. 계속 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서 계속 창고에 재는 겁니다. 시장에 조그마한 충격이 있으면 얼른 더 사서 달러를 창고에 재죠. 네. 그런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종속되게끔, 틀어지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달러에 중독시키려고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미국의 부동산 폭락, 근데 그 폭락 전에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담보로 해서 120%의 대출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는 작정을 했을 경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일본을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과다한 대출을 했을 때 나라가 몰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출을 해줬다라는 거는 뭔가 작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할 때 리만 브러더스를 살려고 했었죠. 산업은행인가요? 살려고 했었는데 결렬됐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연준의 손아귀 안에 있다. 예. 연준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한 수십 년은 그 미국의 그런 통제에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해가지고 미국과 대립을 싸울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갖출 경우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예, 미국의 약점이 부채가 될 거고, 중국의 약점도 부채인데 이게 서로 다른 부채죠. 이건 통제를 하고 있는, 통화량을 통제를 하고 있는 부채고, 여기는 정부에서, 공산주의라고 하죠.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죠. 네. 앞으로 이런 걸 알고 보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뉴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조금 의심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아쉬웠지만 목요일 날 표결하기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을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역사적인 경험상 10월 달은 주가가 안 좋았는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10월 달은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시황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최경진의 킥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